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빵의 역사.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빵이죠. 빵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에요. 빵은 인기만큼이나 역사도 오래됐고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오늘은 빵이 어떻게 탄생했고 발전해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빵은 석기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곡물 나달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 불에 익혀 먹었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반죽에 효모가 없어서 토르티아나 난과 같이 납작한 모양의 빵이었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푹신푹신한 빵이 만들어져요. 제빵사! 제빵사는 거기 있느냐? 네. 제빵사는 속히 궁으로 오라는 파라오의 명령이시다. 예. 파라오의 부름으로 제빵사는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제빵사인데 이놈! 도대체가 이 빵은 너무 질기구나. 맛있는 빵을 만들지 못하면 목을 베어버리겠다. 제빵사가 주방을 비운 사이 반죽은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올랐어요. 반죽이 왜 이렇게 커졌지? 이걸 한번 부어볼까? 제빵사가 부푼 반죽을 굽자 맛있는 발효빵이 됩니다. 이 맛은 고소하고 쫄깃한 게 너무 맛있구나. 여봐라, 저 제빵사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발효빵을 신의 선물이라 부르며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스 시대에 제빵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오븐이 발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빵을 전문으로 만드는 제빵사도 그리스 시대에 생겨났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번영과 함께 빵 제조법도 널리 퍼졌어요. 시내에는 200개가 넘는 빵집이 생겨났고 제빵학교나 빵 공장도 만들어졌어요. 이로 인해 제빵사들의 지위는 올라가고 빵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빵도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회 계급이 빵에 반영되었는데 귀족은 부드러운 흰 빵을, 평민은 까칠까칠한 검은 빵을 먹었어요. 나도 저렇게 부드러운 하얀 빵 먹고 싶다. 이 시커먼 빵을 분필로 하얗게 칠하면 부드러워질 거야. 흰 빵을 동경한 평민은 반죽을 섞거나 분필로 표백해서 이제 하얀 빵처럼 부드럽겠지? 가짜 하얀 빵을 만들어 먹고 죽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빵 기술은 크게 발전해요. 그리고 각 나라에는 자국을 대표하는 빵들이 탄생하죠.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바게트, 신사의 나라 영국은 스콘, 요리의 나라 이탈리아에선 피자,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는 크로아상, 이외에 독일의 프레첼, 미국의 베이글, 중국의 만두, 인도의 난 등등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빵과 디저트들이 있답니다. 앞으로 저 윌크가 디저트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빵과 디저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건빵.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먹는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빵이죠. 이 퍽퍽한 건빵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두유라라는 이름의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과자를 항해를 위해 배에 오래 보존하기 위한 음식으로 먹었다고 해요. 두유라는 로마로 넘어가 밀가루에 물과 소금만 넣고 반죽을 한 뒤 낮은 온도에 2번씩 구워 수분을 모두 빼버린 부클럼이라는 빵이 됩니다. 이 부클럼은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었는데 주로 군용 식량으로 사용했어요.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장거리 항해술이 발달하며 새로운 보존식품으로 쉽 비스킷이 만들어집니다. 쉽 비스킷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불에 4번이나 구웠는데 그 때문에 벽돌만큼 딱딱해서 이로 씹어 먹으면 부러졌다고 해요.
아, 너무 배고프다. 주방으로 가면 먹을 게 남아 있을 거야. 에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선원들은 비스킷을 돌이나 도끼 같은 연장으로 부숴 먹었답니다. 영국 해군들은 이 비스킷을 물에 불려 먹거나 죽처럼 끓여 먹었어요. 야, 그 소식 들었냐? 제임스 녀석 행인한테 차였대. 그럴 줄 알았다. 야, 지금 누구 염장 질러? 아, 뭐 솔직히 너한테는 아까운 여자였지. 이봐, 괜찮아. 정신 차려! 해군들이 식사 시간에 비스킷을 던지며 장난치다가 맞고 죽는 사례도 있어서 영국 해군에는 식사 시간에 절대 비스킷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빨 파괴자, 철판 크래커, 시멘트판 같은 괴상한 별명도 있었어요. 19세기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서양 해군의 전투 식량도 수입했는데요. 그게 바로 쉽 비스킷이었어요.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 모양을 바꿔 만들었고 이걸 한자 말을 건해 포르투갈어 빵을 결합하여 건빵이라고 지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함께했던 건빵. 건빵은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항상 맛이 없었네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초콜릿.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달콤한 초콜릿 조각을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며 입안 전체에 달콤함이 퍼지지요. 초콜릿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이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은 원래 아주 쓰고 매운 음료였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콩은 쓰고 떫은 열매인데 고대 마야족과 아즈텍족은 이 카카오콩을 볶고 매운 고추까지 넣어 차나 약 대신 마셨다고 해요. 오늘은 쓰고 매운 초콜릿이 달콤하고 맛있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5세기 스페인에 툴리오와 미구엘이라는 탐험가 2인조가 살았어요. 툴리오와 미구엘은 아즈텍 왕국에 황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즈텍 왕국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바로 아즈텍 왕국이군. 지금은 경비가 삼엄하니 밤에 잠입하자고. 둘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성벽을 타고 왕궁에 잠입했답니다. 황금을 찾아 왕국 내부를 돌아다니던 툴리오와 미구엘은 아즈텍 왕이 신하들과 시커먼 음료를 황금잔에 받아 마시는 걸 보게 됐죠. 이 카카오 음료를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음료입니다. 우와, 저것 좀 봐. 잔이 황금으로 돼 있잖아. 다른 식기들도 황금으로 되어 있을 거야. 부엌으로 가보자. 툴리오와 미구엘은 다른 황금 식기를 찾기 위해 부엌으로 숨어들었어요. 주방 곳곳을 뒤지던 둘은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안에 금으로 된 식기가 잔뜩 들어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거기 누구야? 야, 들켰다. 어서 도망쳐! 툴리오와 미구엘은 황금 상자를 들고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툴리오와 미구엘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상자 안에는 황금이 아닌 처음 보는 열매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황금이 아니잖아. 에이, 허탕쳤네. 이런 시커먼 열매를 어디다 쓰라고? 툴리오와 미구엘은 카카오콩이 든 상자를 신대륙 발견으로 유명한 콜럼버스에게 헐값에 팔아버려요. 콜럼버스는 카카오콩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돌아가 이사벨 여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처음엔 쓰고 매운맛 때문에 카카오 음료는 인기가 없었어요. 17세기 중반에 가서야 우유와 설탕을 넣어 먹으면서 카카오 음료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이에요. 툴리오와 미구엘은 황금보다 귀한 카카오 열매를 훔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헐값에 팔아버렸네요.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물건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티라미수.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디저트는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분이 좋아지는 디저트가 있죠. 브레드 사장님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던 예쁜 디저트, 바로 티라미수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티라미수는 1970년대 이탈리아 캄페올 부부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캄페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늦둥이를 낳았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인은 출산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죠. 캄페올 씨는 아픈 아내를 열심히 간호했고 남편의 정성 어린 간호에 캄페올 부인은 살아납니다. 여보! 하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기 일쑤였죠.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캄페올 부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시어머니는 캄페올 부인에게 여러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부인은 입맛이 없어 잘 먹지 못했어요. 우리 며느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떡한담. 며느리가 좋아하는 재료로 맛있는 걸 만들어주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캄페올 부인이 좋아하던 커스터드 크림에 부인이 좋아하는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넣고 섞은 뒤 기운이 나도록 커피를 섞은 디저트를 만들어줍니다. 캄페올 부인은 시어머니가 준 디저트를 처음엔 거부했지만 한번 맛보고 나니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죠.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구나, 아가. 캄페올 부인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디저트로 점점 기력을 회복했답니다. 완전히 기운을 회복한 캄페올 부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캄페올 부인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디저트를 종종 만들어 먹었답니다. 그게 뭐죠? 손님들은 캄페올 부인이 만들어 먹는 디저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디저트예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거 메뉴로 내주시면 안 되나요? 손님은 디저트의 맛에 반해 식당 메뉴로 내달라고 합니다. 부부는 이 디저트를 티라미수라고 이름 짓고 티라미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티라미수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밀다를 뜻하는 티라레와 나를 뜻하는 미를 뜻하는 수가 합쳐진 단어예요. 나를 위로 들어올리다, 즉 나를 기운이 나게 하다란 뜻이에요. 몸이 아픈 캄페올 부인을 위해 기운이 나는 디저트를 만들어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카롱!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인기 아이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카롱이에요. 예쁜 색깔의 달콤한 디저트 마카롱은 옛날부터 귀족들에게 아주 사랑받았다고 해요. 그럼 마카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볼까요? 이탈리아의 귀족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카트린은 대단한 미식가여서 달콤한 디저트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시집 왔을 때 프랑스는 요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이게 요리라니? 혹시 다른 디저트는 없나요? 디저트? 그게 뭐지? 혹시 먹는 거요? 디저트가 뭐요? 모르겠습니다, 전하. 물론 카트린이 사랑했던 디저트들도 없었죠. 외국에서 시집살이를 하느라 힘들었던 카트린은 좋아하던 디저트들도 없자 그녀는 너무 슬퍼졌어요. 프랑스 음식은 입에 안 맞고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마저 없다니 이제 난 뭘 먹고 살지?
그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앙리 2세는 아내가 걱정되었답니다. 왕비, 뭐라도 좀 드시오. 제 고향 이탈리아가 너무 그리워요. 그녀는 결국 향수병에 걸리고 말았죠. 내가 사랑하는 카트린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군. 카트린을 사랑했던 앙리 2세는 어떻게 하면 카트린의 향수병이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카트린은 단 걸 좋아하지? 그녀의 생일날 앙리 2세는 아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향실 요리사를 데려와 마카롱을 만들어준 거죠. 계란 흰자로 머랭을 만들고 아몬드 가루를 넣어 반죽을 한 뒤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넣어 구운 다음 크림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면 이 과자가 여왕님을 닮은 예쁜 마카롱이랍니다. 카트린은 이탈리아의 요리사가 만든 마카롱을 먹고 기운을 차렸고 왕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왕비를 위해 마카롱을 만들어준 왕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에 어떤 디저트가 생각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름엔 뭐니 해도 아이스크림이죠. 그런데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초의 아이스크림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3000년 전 고대 중국인들은 차가운 얼음에 향신료나 과일을 넣은 디저트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하지만 이 디저트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빙수에 가까웠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아랍 상인을 통해 고대 페르시아까지 퍼지고 페르시아에 인접한 그리스와 로마까지 전파됐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네로 황제도 알프스산에서 가져온 눈에 꿀과 과일을 섞은 것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13세기 중국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얼음에 우유를 섞은 아이스크림이 등장해요.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여행하던 중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됐죠. 저 그게 뭔가요? 아, 이건 요즘 우리 원나라에서 유행하는 간식이에요. 시원하고 맛있어서 요즘 이것만 먹고 삽니다.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소? 한번 먹어보시오. 아, 예. 이 맛은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군. 꿀이 떨어지는 새하얀 눈벌판을 베어먹는 기분이로다. 아,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오? 아, 이 음식은 차가운 얼음을 갈고 그 위에 과일과 향신료를 올린 후 우유를 부으면 돼요. 그 후 마르코 폴로는 아이스크림 제조법을 이탈리아로 가져오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갖고 온 아이스크림은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 공주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죠.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전파된 아이스크림은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요리사 제랄드 티생의 손을 거쳐 현대식 아이스크림으로 발전해요. 1718년 영국의 메리 에일스 아주머니 요리책에 최초의 아이스크림 레시피가 실렸고 이윽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재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쉽게 녹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 호외요, 호외! 제이콥 퍼킨스가 냉장고를 발명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콥 푸셀은 냉장고가 발명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 쉽게 녹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얼려서 보관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겠는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얼려서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제이콥 푸셀은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웁니다. 제이콥 푸셀이 만든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아이스크림은 고대 중국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끝에 발전했어요. 오늘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프레첼.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용감한 프레첼 순경님의 활약상을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프레첼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프레첼은 7세기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도원의 수도사에겐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도문 시간에 기도는 안 외우고 말썽만 부렸기 때문이죠. 너희들 그렇게 기도문 안 외우고 말썽만 부리면 나중에 천국 못 간다. 기도문 외우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맞아요. 기도문 외운다고 빵이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뭐라고? 배가 고파서 기도문 외울 힘도 없다고요.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먹을 걸 찾을래요. 너희들 모두 여기서 나가! 화가 잔뜩 난 수도사는 돈을 가라앉히지 못해 수도원 주변을 돌아다녔답니다. 못된 녀석들, 외우라는 기도문은 안 외우고. 진흙으로 만든 빵이야. 맛있겠다. 근데 너무 배고프다. 이거라도 먹으면 배가 덜 고프지 않을까? 수도사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못 견디고 흙을 집어먹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들 이런 걸 먹으면 어떡하니? 어서 뱉어, 어서! 응?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그치만 너무 배고프단 말이에요. 맞아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요. 수도사는 아이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래! 배고픈 아이들에게 억지로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게 도와줄 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문을 잘 외우면 맛있는 빵을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제가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도사들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기도문을 외우면 빵을 나눠주기로 하고 기도하는 손 모양을 본따 빵을 만들었어요. 이 빵이 바로 프레첼이에요. 프레첼이란 이름은 기도하는 작은 팔을 뜻하는 라틴어 브라키아텔롬에서 따왔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오늘 기도문을 잘 외운 사람에게는 빵을 나눠주겠어요. 빵이라고요? 와, 맛있겠다. 저요. 열심히 외울게요. 저도 잘할게요.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어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프레첼도 먹었답니다. 아이들이 기도문도 잘 외우고 배도 굶지 않게 되자 수도사는 행복했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프레첼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무작정 화만 내기보단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